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정청래 후보가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아마 자, 민주당의 전당대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민주당의 전당대회 누가 될까? 정청래가 되는 게 나을까? 김민석 후보가 되는 게 나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누가 되더라도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강성이고 호감도 있지만 그 호감도는 민주당 내에서만 통하는 거고 국민 전체적으로는 비호감인 정청래 후보가 되게 낫지 않냐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뭐라고 합니까? 지키겠다고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지지율 어떻습니까? 지금 레임덕에 다다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30%의 지지율이 지금 2번 연속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에서 2번 나왔는데, 자, 그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국민들의 민심을 듣고 정치를 하는 그런 기회를 지금 김민석 후보가 저버리는 겁니다. 본인이 전당대회 때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 이재명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자기는 노타치, 그냥 따라가겠다, 추종하겠다, 그 의미인 겁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견제를 하지 않고 쓴소리를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겠다 하는 김민석이 당대표에도 우린 좋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편승하겠다는 거니까 우린 좋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된 것도 나쁘지 않죠. 왜?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는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내에서 강성 지지층에서는 호감이지만 다수 그 위에 여론이라든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정청래 후보는 비호감이 가능성이 좀 더 높죠.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가는 것도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정청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뭔가 쓴소리를 한다, 뭔가 견제를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자기가 싸워야 될 적으로 가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계속 본인이 얘기하죠. 내 후계자를 지금 점지할 수 없다. 세자 책봉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빨리 내가 대권 주자로 확실히 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당권을 가지게 되면요,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가지는 그런 당대표가 되기 때문에 정청래는 이번에 당대표가 되고 자기 사람으로 공천을 싹 물갈해야지 본인은 확고 부동한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떻죠? 빨리 임기 2년 차에 만약에 유력한 대권 주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권력의 누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한테 와서 줄을 서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죠? 차기 대권 주자인 정청래 당대표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찾아가고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차기 대선 주자를 결정하기 싫어 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는 겁니다. 하지만 정청래는 그럴 수 없죠. 이번에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까지 올라왔습니까? 공천권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람으로 확실하게 공천 물갈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갔습니다. 바로 그 전철을 바로 옆에서 정청래 후보가 봤기 때문에 그 방법 나라고 왜 못 써야 돼? 나도 그 방법 똑같이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후보는요, 이번에 꼭 당대표가 돼서 공천권을 행사해서 친청계 물갈이로 당을 장악하려는, 저는 그런 목표를 가졌다 그러면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공천과 정청래가 원하는 공천이 서로 충돌하면서 분명히 파열음이 나게 될 것이고, 갈등 속에서 국민들은 두 사람의 갈등을 외면하면서 야, 정말 국정 운영에는 관심도 없고 민생도 관심이 없고 경제도 관심 없고 오로지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해서 아마 등을 돌리고 환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청래 후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도 않고 김민석 후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 누가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호남권을 보겠습니다. 호남권에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전북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길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있죠? 호남에 전북도지사 이원택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천받을 때 얘기가 많았었죠. 친청인 이원택이냐 아니면 친명인 후보냐라고 했었는데 노골적으로 이원택 후보에게 공천을 줘서 결국 이원택 후보가 전북도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어떻게 했죠?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이원택 도지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며칠을 보내요. 그리고 당대표 물러나서도 이원택 후보를 만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북은 너 믿는다. 전북은 너한테 맡길게. 전북은 확실하게 챙겨줘.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원택 도지사의 조직이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직이 활동하면요, 그게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전북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전남 광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긴 하겠지만 김민석 후보가 결코 압도적으로 앞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뭘 했죠? 호남에 어떤 선물을 줬죠? 800조 호남 반도체 단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공개적으로 하고 호남에다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가지 않습니다. 처음엔 지다가 지금 겨우 1%포인트 정도 될까 말까 그 정도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앞선다고 할 수 없죠. 자, 이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밀어주고 엄청난 800조 원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는 왜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할까? 본인의 역량 부족이다. 과거에 뭐가 있었죠? 배신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가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나오면요,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노무현 후보를 도와주지 않고 정몽준 후보한테 갑니다. 세상에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별명이 생겼습니다. 김민세라는 이제 별명이 붙을 정도로 김민석의 행보는 충격 그 자체였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김민석은 배신의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김민석에게 힘을 실어줘도 딱히 국민들도 반응하지 않고 당 내에서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앞서가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또 있습니다. 800조 호남 반도체, 저게 정말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800조 원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오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인프라가 따라와야 됩니다. 전력 공급, 용수 공급, 인재도 와야 되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전력과 용수, 이게 지금 해결이 됩니까? 아예 착공도 안 했습니다. 원전도 들어와야 되는데 원전도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 방침이 뭡니까? 원래 탈원전이 민주당의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전을 추가로 만들겠다고요? 그 주민들이 추가 원전 짓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동의를 해줄까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력 공급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전력 공급망 만드는 거, 전력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송전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민들이 전부 다 싫어합니다. 그 큰 전력망이 농사라든가 본인들 실생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불편함, 불안감 때문에 다들 반대합니다. 역시 수용성 문제가 큽니다. 자, 그러면 그를 지중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땅속에 묻는 거죠. 땅속에 묻는 뭐가 문제냐? 비용이 몇 배로 뛰고요. 시간도 훨씬 더 걸립니다. 그럼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느냐? 지금 민주당에서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책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력 문제가 여전히 미궁이다.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용수 문제, 호남 지역 가뭄이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호남 지역 가뭄입니다. 심지어 광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몇 년 전이었습니다. 가뭄이 심하니까 샤워할 때 물을 좀 아껴 써라. 물을 절수하는 그런 운동을 광주시에 있는 시민들이 절수 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물 공급을 할 수 있다? 만약에 반도체 공장을 지었는데 극심한 가뭄이 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가뭄이 왔을 때 물을 시민들에게 줄 것이냐? 공장한테 줄 것이냐? 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용수 공급은 가뭄의 문제도 있지만 물 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이 반도체 공장에 들어간 물은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순수 물이라고 해서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큰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여과해가지고 그 물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장 언제 어떻게 만듭니까? 그것도 지금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얘기를 했죠. 반도체 공장이 짓는 부지만 얘기를 합니다. 그 부지가 어디입니까? 광주 군공항입니다. 광주 군공항에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군이 어디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공군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막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거기서 1년에 8,800번 이착륙을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미군들도 거기에 사용하고요. 그런데 실제 군 훈련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미군의 협조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리고 그 공항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새로운 부지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군 공항이 딱 좋다.
그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아, 이거 호남 반도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남 반도체에 대한 거품이 꺼지면서 아, 어쩌면 호남 반도체가 정권 바뀌거나 또는 이 정권 내에서 진행이 안 되거나 정권 바뀌면 이게 백지화 되거나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딱히 호남 반도체에 대한 효과가 광주 시민들에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김민석 후보가 광주에서 생각보다 많은 득표를 못한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를 김민석 찍어달라고 선물로 줬지만 이 호남 반도체가 실현되려면 너무 많은 과제가 있고 그것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딱히 높지 않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그렇게 열광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전북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기고 전남 광주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이기면서 서로 또이또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는요. 여론조사 공정에 따르면 서울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29.5%입니다. 아무리 민주당 강성 당원이라 하더라도 본인 재산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 재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 재산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정부를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경기도 봅시다. 경기도는요, 서울보다는 좀 높습니다. 경기도는요, 긍정평가가 43%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누가 있습니까? 추미애 도지사가 있습니다. 아까 전북에는 누가 있었죠? 이원택 도지사가 있었고요. 경기도는 추미애 도지사가 있습니다. 추미애 도지사가 계속 본인이 SNS에 올립니다. 정청래를 강하게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추미애 도지사가 정청래 후보를 강하게 받쳐주고 있고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선거에서 추미애 후보가 이겼습니다. 더군다나. 그렇다면 그 조직을 가동한다 그러면 정청래한테 상당히 많은 표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즉 서울에서 김민석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 것이고 경기도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굉장히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걸 두 개를 종합하게 된다면 정청래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남아있죠? 30%의 일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자, 일반 여론조사 지금 뭐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재명 대통령을 무조건 지키겠다고 하는 김민석 후보에게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정청래 후보가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아마 이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